대구, 경북, 광주, 전남 4개 광역시장 도지사가 오늘 대구에서 영호남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대구 MBC 스튜디오에서 영호남 광역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참가한 함께 가자 상생의 길로 희망 대토론이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의원이 내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4선의 이주영 의원과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발생한 여행사 대표 도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피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 감정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던 영남과 호남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상생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광주, 전남 4개 광역시장 도지사가 오늘 대구에서 영호남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사상 처음으로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공동 참배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와 광주, 전남, 경북 4명의 시도지사가 오늘 대구 문화방송에서 영호남 희망 대토론 녹화가 끝난 뒤 곧바로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상생협력의 결과물로 상호협력과 수도권 공동 대응, 분권 확대, 통일 기반 조성 등 4대 과제 실천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 지방 간 상생협력, 영호남 상생협력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선언문 채택은 영호남 화합과 상생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영호남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나라 전체의 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화, 경제, 정치 동맹을 통해서 그 완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역할을 맡을 겁니다. 선언문 채택에 앞서 4개 시도지사는 대구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찾아 공동 참배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호남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아마 결의를 다지는 것이 오늘 우리 4사람 시도지사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오늘 2.28 민주묘역에 참배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호남 4개 시도지사가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공동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2.28과 5.18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등을 공동으로 이뤄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2.28과 5.18의 민주주의의 그 바탕 속에서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새롭게 국가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 주어질 가장 소중한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영호남이 손을 맞잡고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지방의 위기 속에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네, 함께 가자 상생의 길로라는 주제로 영호남 MBC가 공동 기획한 희망 대토론이 오늘 대구 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부터 지방 분권형 개헌까지 지방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영호남의 단체장 토론의 화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 전체로서도 지역에 존립할 수 없는 단순한 이렇게 수도권 규제 안 하는 단어 몇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성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수도권 규제를 풀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국가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계속 지방이 피폐해지고 하는 그런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가 도입된 후 20년 동안 자치를 위한 지역의 역량은 엄청나게 축적됐지만 제도와 법률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 자치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불행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재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분권에 관한 균형까지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차가운 이성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전략이 아니라 지방의 힘을 나라의 힘으로 키워내는 그야말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힘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것이 저는 참 부족해서 좀 안타깝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는 분권형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이미 개헌에 관한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이 새삼스럽게 이걸 논의하면 뭐 블랙홀이다, 경제 살리기 지장이다 하는 말은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세율과 관련된 부분, 또 사법권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경찰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부분 정도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담을 필요가 있겠다. 수도권 팽창에 맞선 지방의 공동 대응책과 상생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담은 이번 토론은 오는 30일 밤 11시부터 100분 동안 방송됩니다. 동서가 있을 수도 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삶의 문제에서는 동서가 없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까지 채택했는데 오늘 열린 영호남 대토론이 계기가 됐습니다. 토론회를 연출한 김철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영호남 대토론이 열리게 된 계기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대구와 광주 그리고 영남과 호남 간에는 어떤 지역 감정의 벽을 넘고 또 상호 이해의 폭을 좀 넓혀보자 이런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그간에 방송이 돼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구 MBC 같은 경우만 해도 지난 1999년에 달구벌과 빛고울, 광주를 빛고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해서 당시 여러 부문의 어떤 상들을 많이 휩쓸다시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특별 토론과 특별 기획으로 이어진 계기도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기적이긴 했지만 이런 시도들은 계속 있어 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대로 된 틀을 갖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의 정식 명칭은 영호남 MBC 공동기획 희망대 토론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난해 초에 대구 MBC가 경북도당위원장, 이철우 경북도당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네. 그리고 이윤석, 당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그리고 대구시와 광주시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영호남 시대라는 네.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 10월입니다. 광주 MBC가 그렇다면 이제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그리고 경북지사와 전남지사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네.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대구 MBC와 광주 MBC가 공동 제작을 하고 대구, 안동, 포항, 그리고 광주, 목포, 여수 이렇게 6개 MBC가 공동으로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오늘 있었던 영호남 대토론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네. 있던 것들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이제 국회의원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전도사다. 뭐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실 정도고 네. 박영선 의원 역시 이 의원 못지않은 분이어서 오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화합과 상생이라는 이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보자는 취지여서 그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역 감정에 매달려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영호남이 함께 고민을 하고 또 함께 풀어보자. 뭐 이런 의미까지 확장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그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라는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특히 수도권 규제 같은 부분은 이 규제를 풀게 되면 지방으로 올 기업이 오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나마 있던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가버릴 그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난제를 영호남이 손을 잡고 한번 풀어보자. 는데 이번 토론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을 계기로 영호남 상생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공동 보조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호남 대토론이 영남과 호남의 상생 발전, 나아가 지방 분권을 앞당기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김초록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합니다.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이미 출마 선언을 한 4선의 이주영 의원과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출신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변화와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민심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눈치보다는 소신을 지켜온 자신이야말로 원내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결국 원내대표로 선출하지 않겠느냐. 이번 경선의 가장 큰 변수로 보이는 정책위 의장 후보를 누구로 할지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경남의 이주영 의원도 아직 러닝메이트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유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 3선 의원 가운데 선택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크게 고전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정책위장만큼은 수도권의 민심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그런 분을 모셔서 지역 정치권도 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지역 정치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요 현안 해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이라든지 국가산업단지까지 가는 광역철도망이라든지 또 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이 내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는 일주일 뒤인 다음 달 2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을 같은 날에 뽑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3월 11일에 치러집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엄격한데 선거운동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후보들, 특히 도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11일 조합장을 뽑는 전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1,364곳, 경북에는 185개 조합, 44만 명의 조합원이 유권자입니다. 이 많은 조합들이 올해 처음으로 동시에 조합장을 뽑도록 제도가 바뀐 것은 전국적으로 1년 내내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조합장 선거가 가장 타락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시 선거에는 그러나 공직선거에는 있는 예비후보 등록제와 선거운동원 제도가 없습니다. 공개 토론회나 정견 발표회도 없습니다. 주어진 선거운동 기간은 달랑 2주뿐이고 선거운동도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농사만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또 당선되기에도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나. 특히 수협중앙회장은 함께 일할 조합장이 아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 조합장들이 뽑게 됩니다. 중앙회장 선거일이 조합장 선거보다 22일 일은 2월 16일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또 1990년 직선제 이후 5명의 회장 가운데 경남이 4명, 전남이 1명으로 수산업 규모가 작은 경북 동해안 후보는 정책을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개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또 사전 예비 등록제, 그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일부 허용이 돼야 되고 또 범죄 경력 이런 것도 공표를 해서 갈수록 견고해지는 FTA 도전 앞에 1차 산업이 위기라고들 합니다. 조합장 선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이 오늘 오전 국회 정동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만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 등 지방자치의 이념을 무시하고 지방의 현실을 망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여행사 대표 도주 사건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객들은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여행 경비를 떼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여행사 대표가 탈환한 이 여행사에 단체 여행객들이 계약을 한 내역입니다. 3월로 예정된 베트남 단체 여행객 35명은 총 경비의 절반 이상인 1,400만 원을 이미 계약금으로 냈고 9월 여행객 20명도 82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 떼었습니다. 여행사 대표 송모 씨가 항공권 예약에 필요하다며 많은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송 씨를 믿었던 겁니다. 김해공항은 그게 안 돼 있고 안 됐다 하는 걸 내가 대충 알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니까 어제 아래까지도 내가 통화를 했다니까. 근데 가니까 걱정하면 우리가 다 확보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주한 송 씨가 보험사 영업사원으로도 일해 보험사 직원들의 피해가 많고 보험금 횡령 등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고객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니까 이렇게 쭉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30여 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고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 피해자가 또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다른 피해자들은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가지고 빨리 고소장 등을 제출하시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 여행사와 거래한 해외 현지 여행사의 피해도 큰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구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뿐 아니라 보험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접수되는 대로 인터폴과 공조해 송 씨를 추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의성구는 지난 주말 동안 돼지 3마리에서 구제역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어미 돼지 552마리와 새끼 돼지 등 1,925마리를 모두 매몰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3차례에 걸쳐 6,700여 마리의 돼지가 매몰됐는데 의성군 전체는 2개 농장에서 돼지 1,900여 마리와 사슴 7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지 65일 만인 지난 24일 목표액 114억 6,100만 원보다 6천만 원이 많은 역대 최대 금액인 115억 2천여만 원이 모여 사랑의 온도가 100.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 사랑의 온도는 오늘 기준 79.9도로 모금액이 64억 1천여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28살 A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적장애 1급인 언니를 돌봐 힘들어했다는 주변의 진술과 A씨의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서부일동 우림조경 안문길 대표가 50만 원, 구미 광평푸르지오 1차 분여회에서 5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옥곡 부영 3차 아파트 주민들이 50만 원, 효진농장의 정옥진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대구 직업능력개발원이 오늘 장애인 훈련생 입학 개학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직업능력개발원에 새로 들어온 장애인 32명을 포함해 110명의 훈련생은 앞으로 1년여 동안 컴퓨터 응용기계, 전자, 정보기술, 디자인, 의상 분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대구 직업능력개발원을 거쳐간 장애인 훈련생 150여 명 중 89%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인 52살 현모 씨로부터 지난 2008년부터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 예금 증서 등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54살 오모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또 지난 2008년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 47살 정모 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등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교육감 불법 선거 수사 촉구 공동행동은 오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봐주기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 선거 개입 처벌 규정이 징역 1년 이상, 벌금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됐는데도 해당 조항을 적용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우동기 교육감을 직접 고발하는 등 대구 교육감 불법 선거 재수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대구역 부근에서 선로 공사 중이던 코레일 소속 50살 조모 직원이 전차선에 감전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